수요 말씀 기도회 2025년 4월 9일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여섯 번째 시간 크리스천 Z세대 Spiritual Gen Z Gen Z 세대 Generation Z Z세대가 질문 3종 세트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대체로 이러한 그 Z세대들의 답을 들을 때 이제 황당하게 되고 말문이 막힌다고 합니다. Z세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제 X세대, Y세대, Z세대 그렇게 부르죠. 이 Z세대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일반 상식으로도 좀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로서 20세기에 태어난 마지막 세대를 뜻한다고 합니다. Z가. 그리고 여기 이제 세대 분리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있고 X세대가 있고 밀레니엄 세대, Y세대라고 그러고 M세대라고 그러죠. 밀레니엄 M자로 M세대 혹은 X, Y, Z라고 해서 Y세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Z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Gen Z라고도 합니다. 출생 연도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1950년, 1964년 전후 세대라고 합니다. 전후 세대, 이때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X세대는 1965년부터 1979년, 밀레니엄 M세대는 80년도 94년까지, 그리고 Z세대는 1995년 이후를 2000년대 이렇게 세대를 Z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나이가 30세가 되겠죠. 1995년이면 30세, 2000년생은 25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구 비중을 보면 이런 정도로 우리 인구 비중이 되어 있고, 이 세대가 미디어에 이용한 것이 이제 필기, 직접 손으로 쓰는 베이비붐 세대. 이때는 아날로그 시대였어요. 그리고 X세대는 테레비가 나왔죠. 그리고 디지털 이주민 시대라고 그러고, 디지털 유목민 시대는 컴퓨터 시대를 말합니다. 컴퓨터 시대를 거쳐서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 이걸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여기는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지만 여기는 완전히 정착된 네이티브,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디지털 원주민. 이 스마트폰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성향은 전후 세대고 이념적이죠. 그리고 냉전 체제의 이념적이 있고, 이때는 물질주의 경쟁 사회에 아주 치열하게 살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되죠. 그리고 현실주의, 윤리중시. 근데 이 Z세대가 가치관, 윤리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우리가 잠깐 살펴봤어요. 일반 상식으로 이 Z세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95년 이후에 태어난 지금 30세 이하 20대, 10대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 Z세대가 등장한 배경은 Z세대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과는 인스타로 연락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DM부터 보내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기 인스타란 말은 인스타그램 그 앱을 말하죠. 서로 연락 주고받는 앱. 우리가 쓰고 있는 카톡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SNS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 SNS. DM부터 보낸다고 할 때 DM은 디렉트 메시지를 말합니다. 직접 보내는 메시지. 그래서 자기 친구들과 개인적인 직접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개인 비공개 메시지가 DM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래 DM을 한번 써본 적은 없어요. 아직 저는 인스타그램도 없고 이제 카톡만 있죠. 아마 카톡에서 개인 메시지 보내면 그걸 DM이라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 등장 배경 Z세대 형성을 보면 디지털 네이티브,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저희들이 미국 온 지가 25년 됐는데 그때 겨우 그 벽돌만한 그런 핸드폰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조그만 그 핸드폰이 있었는데 미국 오니까 벽돌처럼 이렇게 위에 안테나가 달려 있는 그런 폰을 쓰더라고요. 그러니 벌써 20년, 10년 되니까 스마트폰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전 세계 모든 것을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가족, 사회 환경이 이제 크리스천 Z세대는 신앙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신앙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받아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Z세대가 있는가 하면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Z세대는 부모의 신앙이 위선적일 때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여요. 이제 윤리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지 못할 때 Z세대가 이렇게 굉장히 그 화를 내고 이 위선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처럼 고분고분한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그런 뜻이겠죠. Z세대는 왜요? 뭐 이런 반문하고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뭐 자기 중심적인 타인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이 Z세대라고 합니다. 사회적 이슈와 가치관을 보면 사회 정의에 관심 많고 환경 보호 그리고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반려견이나 이런 그 동물에 대한 권리도 많이 관심 가지고 사람에 대한 인권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인본주의적인 인권 많이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들이 어른으로 중장년이 되어서 교회 중심 인물이 되었을 때 사회와 교회에 대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을 예고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세계의 모든 문화가 다 섭렵이 돼 있어요. 종교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뭐 이제는 AI 뭐 스마트폰 AI에게 물어만 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닫혀 있는 문화가 아니고 열려 있는 문화 속에서 다양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다양한 것을 다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것인지 또 나쁜 것인지 그건 나중에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 Z세대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Z세대의 관심사와 감정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 야근이라뇨. 딱 6시만 되면 칼퇴, 칼같이 퇴근한다 해서 칼퇴입니다. 헬스장 가게 됩니다. 헬스장 나가야 된다고 하고 이제 직장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 몸 관리도 중요하다. 내 몸은 소중하니까. 이제 그런 세대입니다. 사고방식이. 그래서 이제 그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직장도 예전에는 뭐 30년, 50년 평생 직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 어른 세대들 보면 다 평생 다녀야 될 직장으로 아는데 지금 세대는요. 한 뭐 2, 3년만 다니다가 다른 데 또 옮기고 5년 다녀도 오래 다닌다 그래요. 자꾸 바뀌게 됩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실력이 없고 무능해서 그 한 곳에 오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자주자주 바꾸는 것이 이제는 트렌드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 모임에 가입했어요. 주식 투자는 게임 같아요. 게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활동도 게임처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저들의 관심사는 최근 Z세대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활동으로는 취미에 많이 쓴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취미 다음에 일을 하고 또 진로에 대한 고민, 또 자아 성찰을 많이 한다 그러죠.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도 휴학하고 나 자아 성찰을 위해 유럽 여행을 좀 다녀오겠다. 뭐 이렇게 배낭여행 다니겠다. 이제 자아 성찰하러 떠난다.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쓴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감사할 것밖에 없죠. 뭐 다 자기 세대에 지금 뭐 먹을 것이 없습니까? 입을 옷이 없습니까? 감사할 게 많긴 많아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도 있고 또 즐거운 것도 있고 기대되는 것도 있고 막막한 것, 불안한 것 이러한 순서로 이제 좀 긍정적인 게 더 많고 부정적인 건 뒤로 가 있죠. 감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Z세대가 이런 관심사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크리스천 Z세대의 특징은 뭐냐? 크리스천 Z세대와 일반 젠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답니다. 이런 점은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은 크리스천 젠지가 종교적인 신념을 중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 환경보호, 인권, 사회 정의에 관심이 있다는 것처럼 이제 신앙이 들어간 젠지는 종교적인 신념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친구들이라고 해서 신앙이 없는 걸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철저한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 신념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중요시한다는. 만약에 교회가 아주 예배를 잘 드리고 믿는 모습은 좋은데 사회 정의에 대해서 윤리적인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젠지들은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 홀뿐인 교회 건물만 있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 봉사를 하고 윤리적인 크리스찬의 생활을 하고 실천을 할 때 젠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교회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에 있어서 젠지 세대를 교회가 품으려면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에도 입으로만 그 말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실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젠지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디지털 신앙 자료 찾기, 스마트폰으로 금방금방 찾아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새로운 정보, 또 어떤 지역에 대한 또 인물에 대한 그 어떤 예화가 있을 때 금방 찾아서 신앙 자료를 자기 것으로 정보를 가진다. 이런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젠지가. 그래서 오늘 우리 일반 그 X세대, 우리 40대, 50대를 X세대라고 하고 부모 세대죠. 그 20대, 10대는 젠지 세대. 그리고 50대, 60대, 70대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 저도 베이비붐 세대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와는 다른, 우리는 아날로그 모습에서 지금 디지털로 넘어왔는데 이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부터 태어났어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그 성격을 알고 저들의 관심사를 알고 어떤 감정인지를 알고 저들에게 좋은 신앙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크리스찬 삶을 위해서 오늘 이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대, 10대 자녀들, 손자녀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손자녀들이 왜 나와 같이 하는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벌써 우리의 자기를 가르쳐주는 정보가 스마트폰에 있다.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시고 우리가 신앙 전수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복음성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써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